초등학교 때부터 수학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 엄마로서 느끼는 점은요. 짧게 요약돼 있다고 기본 개념서를 건너 뛰어버리고 문제를 많이 풀면 장땡이겠거니 하고 그냥 유형 문제집만 사서 풀다 보면은 학습의 구멍이 정말 크게 생기겠구나. 그야말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때려 넣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개념 기본서를 푼 다음에는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가 방학이라서 외부 활동도 많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야외 촬영할 일이 되게 많았어서 실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좀 적었어요. 날도 정말 덥고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오죠.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아무쪼록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 개념 기본서로 개념 원리랑 숨마 쿰라우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개념 기본서는 이제 알았고 심화 문제집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바로 올려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 아이가 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여러분들께 더 전달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집을 다 끝내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렀네요. 지금 저희 아이의 진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준심화 문제집까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풀고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숨마쿰라우데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2학기 개념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1학기, 2학기 심화 문제집으로 겨울에 쭉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중학교 1학년 개념 기본서를 푼 다음에는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까요? 제가 컴팩트하게 잘 정리된 개념서로 예전에 개념 원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개념 원리의 응용 버전으로 이 개념 원리 RPM이 있습니다. 이 RPM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총 문제가 1116문제, 거기에 더해서 실력 테스트가 소단원당 각각 16문제씩, 1학년 1학기 총 9개의 소단원 다 합쳐서 총 144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거의 1260문제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 수학학원에서 기본서를 한 다음에 유형을 최대한 연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이 RPM이나 센 수학을 굉장히 많이 풀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익히 봐와서 이 문제가 정말 깨알같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문제량이 그렇게 많은 걸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센 수학은 좀 스킵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RPM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 부분만 쏙쏙 골라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개념 원리를 개념 기본서로 샀었기 때문에 그 같은 라인의 응용 문제집으로 RPM을 선택한 거죠. 실은 처음에는 제가 좀 풀어보려고 샀었어요. RPM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집인가 궁금해서요. RPM의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기본서. 그야말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때려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집을 보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RPM의 개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념 원리에 비하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만 몇 줄 요약해 놓은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 원리에서는 세 부분으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 이렇게 나눠놨다면 RPM은 그냥 전체적인 큰 틀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단 한쪽에 묶어서 요약해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학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 엄마로서 느끼는 점은요. 짧게 요약돼 있다고 기본 개념서를 건너 뛰어버리고 문제를 많이 풀면 장땡이겠거니 하고 그냥 유형 문제집만 사서 풀다 보면은 학습의 구멍이 정말 크게 생기겠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이런 유형 문제집의 개념 설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를 풀다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때
그때 한 번씩 슬쩍 보면서 자기가 개념서에서 배웠던 숨어있던 기억들을 좀 끄집어낼 때, 그럴 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 예제같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파트,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마지막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각각 기본적인 문제들을 배치해 놨어요. 이거 틀리면 다시 개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뒤로 가보시면 유형 익히기가 있는데요. 이 문제집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유형 익히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박스 보이시나요? 유형 1, 2, 3, 4 이렇게 각 단원별로 적게는 9개부터 많으면 25개까지 중요 개념들이 메모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쪽에 개념이 굉장히 짧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웬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유형 익히기에 이런 네모박스 안에 유형들의 중요 개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유형 개념들을 미리 숙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특히 유형들 중에서 여기 빨간 표시로 중요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정말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개념이거나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것 이외에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그런 개념들. 이 유형 부분, 특히 이 중요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형 익히기 이 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유형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응용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집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개념을 익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로 넘어가 볼게요. 각 단원의 마무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24문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는 서술형 문제 4문제, 그리고 실력업 문제가 이렇게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수준을 초등학교 문제집으로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 플러스 응용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깔고 심화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개념들과 그 문제들로 적당히 버무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단원이 다 끝났다 하시면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실력 테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단원별로 정리를 해보면서 틀린 문제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형태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념 기본서를 저희 집과 같이 지금 다 풀고 다음 문제집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심화 문제집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날이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못 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영상에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더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